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저는 바로 독일에 있는 뉘른부르크 공장에 왔습니다. 마침 또 이렇게 뒤에 안 보이네요. 여기 보이세요? 만 엠블럼 있죠. 아무튼 이 뉘른부르크 공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들어가는 디젤 엔진이 있잖아요. 마침 제 뒤에 트랙터나 뭐 트럭 등등이 지나가지만 저런 상용차에 들어가는 디젤 엔진뿐만 아니라 뭐 트랙터라든지 농기계에도 디젤 엔진이 보통 들어가잖아요. 그런 엔진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디젤 엔진을 만들고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배터리셀을 만드는 공장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공장 투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 오, 마침 또 제 뒤에 주차 타워가 있거든요. 이 주차 타워는 이제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주차 타워인 것 같은데, 이 뉘른부르크 공장 같은 경우는 상용차에 들어가는 디젤 엔진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바로 미넨의 공장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적인 이슈로 제가 촬영을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기는 한데, 어제 제가 방문했었던 미넨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조립 공장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도색과 조립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자동차가 제작되는 과정들을 볼 수 있어서 재밌었고요. 또 제가 자동차 공장을 엄청 많이 방문을 한 거는 아니지만 다른 타 공장과 비교했을 때 미넨 공장 같은 경우는 자동화 공정이 거의 없고 거의 수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여쭤보니까 상용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특히 만트럭, 이게 해외에서는 MAN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이 MAN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 브랜드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납품이 되는 거고, 또 이제 나라마다 규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특정 기능이 꼭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주문 제작 형식이기 때문에 자동화 공정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수제작으로 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독특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 현재 이 뉘른부르크 배터리 공장 안에 들어왔는데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사실 과거에 비해서는 규모가 조금 작아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과거에는 뭐 휴식을 위한 공원 그런 것들도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약간 규모가 축소가 됐다고 하고요. 또 제가 어제 방문했었던 미넨 공장하고 비교했을 때 이 뉘른부르크의 공장은 약 3분의 1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위해서 차량들이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뉘른부르크 공장에는 총 한 4,000명의 직원분들이 근무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직과 이제 사무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율을 물어봤더니 거의 반반이라고 하셨습니다. 확실히 공장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현장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품 같은 경우는 저렇게 지게차로 운반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뉘른부르크 공장에서는 요 만트럭에 들어가는 엔진을 연간 한 10만 대 정도를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많이 생산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빌딩은 무인으로 운영이 될 빌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전동화로 이렇게 자동차들이 바뀌면서 제작 공정에 있어서도 일일이 수작업이 아닌 그런 무인 시스템이 많이 도입이 되는 것 같은데, 뉘른부르크의 공장도 이렇게 무인 시스템이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무인이라 하더라도 창문도 하나도 없는 거는 약간은 조금 가혹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뭐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공장이 있으면은 이 지역의 활성화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시에서도 다양한 지원들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공장에서만 4,000명이 넘으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시에서의 지원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무인 시스템으로 돌아갈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공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건물이 완성이 되면 어떤 모습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장을 투어하다 갑자기 이렇게 동상이 있는데요. 바로 저분이 뉘른부르크 공장을 설립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엔지니어가 아니기는 했지만 이렇게 뉘른부르크의 공장을 세우면서 거의 이 구역에서 위인이 되신 거죠. 원래 뉘른부르크를 세운 저분의 동상이 공원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위치를 현재 이렇게 공장 근처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조립 공장이라 어셈블리 라인을 가고 있는 중인데요. 확실히 공장 규모가 커서 그런지 한참을 돌아다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공장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뉘른부르크 공장을 설립하신 분의 팬층이 정말 두터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방에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지역의 활성화가 되고 또 이제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도 다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팬층이 조금 두통 오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 공장과 어셈블리 라인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공장이 그렇긴 하지만 보안상의 문제로 공장 안은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보고 와서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태까지 투어를 했었던 공장이 이제 끝났는데, 이게 공장에 보시면은 막 1967, 1935, 뭐 195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이 공장이 설립된 연도라고 합니다. 거의 뭐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의미적인 숫자들을 나열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드디어 약 3시간이 넘는 투어가 끝이 났습니다. 계속 서 있고 움직였더니 약간 다크서클이 내려오기는 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좀 약간 정보가 과포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도 공장의 부지가 정말 넓은데요. 이 부품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지가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아까 가이드분께서 정말 좀 멋스러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단순 조립은 굳이 독일에서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단순 조립 같은 경우는 자동화 공정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수작업으로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하시는데요. 제가 3시간 동안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작업 환경이라든지 작업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진짜 다 전문가십니다. 그리고 좀 연령대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한 30대 이상, 한 40대 정도로 보이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셨고요. 그만큼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노하우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더라도 불량률이 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의 방향성으로 보자면은 자동화 공정이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하고 단가도 낮출 수가 있어서 여러모로 다방면으로 장점이 많은데요. 이런 상용차 같은 경우는 오더들이 정말 다양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동화를 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제작을 하고 있긴 하지만 불량률이 현저히 적다라는 것들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뉘른부르크 공장으로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동화로 전환이 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방문을 했다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공장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문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본격 생산 같은 경우는 2026년 정도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이 2024년 하반기니까 얼마 안 남았죠.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만트럭 기준으로 이 2대 중 하나는 전동화로 전환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기가 바로 2025년이라고 합니다. 2025년 얼마 안 남았죠, 현재 기준으로.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는 또 이제 IAA 상용차 박람회에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상용차 브랜드들이 전동화를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차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브랜드들이 전동화로 전환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 뒤에 보시는 이 동상이 바로 세계 최초의 디젤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용에 들어가는 거 말고 상용에 들어가는 최초의 디젤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엔진을 제조하는 공장이라서 그런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조립하는 공장들과 좀 색채감이 달랐습니다. 아무튼 제가 엔진만 따로 이렇게 만드는 공장은 처음 방문한 것 같긴 한데요. 앞으로는 이 디젤 엔진을 점점 볼 수가 없어서 아쉬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